지난 어떤 정부하고도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부동산 얘기가 매일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3기 신도시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봤을 때 3기 신도시 이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지구가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자체도 조금 더 회의적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여 토지에 보상을 하고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잡음이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현재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에 당연히 그 토지를 내놓지 않으려고 할 테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은 꽤 걸리지 않을까. 예상되는 시간보다 예정됐던 2025년도, 25년도, 26년도 예정했던 부분에 현재 신규 공급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땅 투기에 관련된 부분, 왜 현재 LH 직원들, 특히 이제 현재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지 매번 정부 때마다 현재 투기 의혹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그게 동서남북 현재 가리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든 간에 다 현재 투기 현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현황을 보시게 되면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지구도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현재 말씀드렸던 광명, 시흥 이런 지역들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올해까지 현재 풀릴 물론 이제 이거는 현재 도로망이라든가 어떤 기반 시설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50조 정도가 됩니다. 전국에 이제 풀릴 돈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풀리게 되면 대부분 다 현물 보상을 받기 때문에 물론 채권 보상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현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몇십억, 크게는 몇백억대의 재산가가 되고요. 그 돈들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으로 다시 회귀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형태는 어떤 신도시를 진행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양주 왕숙이라든가 하남 교산, 인천 괴양, 그다음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이번에 광명 시흥까지 봤을 때 2023년도에 지구 계획 수립을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면적은 1271만 평방미터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광명 시흥을 뺀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토지 보상 공고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올 상반기 토지 보상 공고, 그러니까 올 상반기부터 토지 보상에 관련된 내용이 공고가 들어가고 작년부터 진행됐던 남양주나 하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풀릴 수 있는 돈들이 현재 50조 정도 된다. 토지에 관련된 보상금만 50조가 넘습니다.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이런 보상금이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역대급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LH 직원들이 당연히 그 토지에 먼저 취득을 하고 정보를 먼저 입수하고 있는 어떤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그 토지를 구입을 하고 또 현재 지작물 보상까지 받기 위해서 그 농지 위에 또 나무까지 식재를 하고요. 식재도 촘촘하게 심어서 실제적으로 또 보상받을 수 있는 식재가 아닌 다른 수종으로 보통 이제 보상을 하게 되면 보통 보상받을 수 있는 수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수종 외에 현재 그 수종 같은 경우는 보상금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종 나무에 현재 실제적인 기준적인 가격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2020년도 4분기에 전국의 현재 집값 변동률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입니다. 작년 4분기에 토지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디냐? 아시겠지만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가장 많이 올랐고 역대급이죠. 집값, 토지 가격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지역은 당연히 현재 공시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건축물 자체의 어떤 가격 자체, 감정 가격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토지 가격도 그만큼 월등히 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1.22%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개발되는 지역들, 특히 이제 신규 개발지 같은 경우 세종시 같이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세종시도 현재 조사를 펼치자라는 내용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전국적으로는 0.96, 수도권 지역이 1.08,
지방이 0.78%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도 2017년부터 쭉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 올랐다 내렸다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오른 겁니다. 다 올랐고요. 그리고 분기별 토지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제 2019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조금 떨어져서 하락되는 추이를 보이다가 이제 4분기부터 다시 급등을 하고 다시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거래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현재 그 가격 자체는 또 상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무기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분기별로 해서 지가 변동률, 지가가 얼마나 변동이 됐는가? 작년 4분기죠. 작년 4분기 봤을 때 2017년도 1분기부터 2020년도 4분기까지 쭉 봤을 때도 0.96% 정도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기별로 비교를 하는 거고요. 전분기에 전년도에 같은 분기에 얼마만큼 더 올랐는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0.96%밖에 안 올랐네가 아니고요. 전년도 같은 분기에 대비해서 더 올랐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최근 1년간 월별 변동률 보시더라도 0.34% 정도 올랐다. 또 4분기의 지가 변동률 말씀드린 대로 3.6% 세종시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0년도 3분기에 실제 3분기라는 얘기는 이제 9월부터 8월부터 9월부터 10월 또는 현재 7월까지 이렇게 3분기를 얘기를 하겠죠. 그 용도 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보게 되면 용도 지역에 어떤 토지가 더 많이 올랐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봤을 때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3분기에 2020년도 3분기에 계획관리 지역, 특히 이제 도시 지역도 아닌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0.79에서 0.80이 올랐다.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 2019년 3분기와 2020년 3분기를 1년 사이에 0.80%가 올랐다는 얘기고요. 2020년도 4분기 용도 지역별 지가 변동률, 2020년도 3분기와 4분기를 비교했을 때는 4분기에는 관리 지역은 그만큼 또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근데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현재 왜 올랐을까를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거지역, 특히 이제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거지역, 그중에 자연 녹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개발 행위가 안 되는 땅들입니다. 녹지기 때문에 녹지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가용토지, 실제적으로 도시가 너무 확장하게 되면 그 자연 녹지로 손을 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 녹지가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외지인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안 오릅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지인들 투자가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얘기고요. 2020년도 3분기에는 계획관리 지역, 집을 지을 수 있는 농지, 임야 이런 것들이 그만큼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분기별 토지 거래량 추이를 보시더라도 2020년도 3분기와 4분기를 예를 하는 겁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전체 토지 87만 8,853 필지수가 되겠죠. 그 순수 토지가 27만 필지. 순수 토지는 순수한 토지와 또 토지와 건축물이 일괄 거래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순수 토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전체 토지를 얘기할 수 있고요. 순수 토지는 이제 토지만 거래된 내역입니다. 그랬을 때 토지만 거래된 내용은 27만 필지 정도 되고요. 근데 2020년도 4분기 딱 현재 3개월 딱 지난 시점에는 순수 토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토지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전체 토지도 95만 597필지 정도 되고요. 또 3개월 사이에 거의 한 50% 가까이가 올랐다. 외지인들이 현재 이 지역에 토지를 구입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지인들이 실제적으로 토지를 저렇게 무차별하게 어떤 구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외지인들의 손을 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 시세가 올라가는 거고요. 어떤 지역이든 개발이 된다는 붐이 일게 되면 외지인들부터 먼저 그 지역을 먼저 선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 3분기, 4분기에는 굉장한 어떤 순수 토지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 건축물까지 있는 토지까지도 거래량이 굉장히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실제적으로 3분기 토지 거래량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가 가장 월등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울산도 얘기합니다. 거기에 경기권도 지금 들어간 부분이고요. 7.8% 정도 되죠. 대구라든가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 35.5% 정도 되고요. 3분기 토지 거래 증감률 같은 경우도 당연히 46.6% 정도의 세종시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4분기 전체 토지를 3분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랬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세종시는 오히려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실제적으로 3분기에는 현재 세종시가 143.5를 마크를 했는데 4분기에는 현재 50.0%. 그럼 결론적으로는 외지인들이 토지를 거래를 한 양들이 그만큼 폭증을 하다가 그 다음 분기에는 좀 주춤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구입할 만한 토지가 없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인천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세종 같은 경우는 조금 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거래량 증감률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걸 접목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3분기, 4분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2020년도 5월 달이 3분기죠. 이제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간 시점입니다. 이때 뭐가 발표가 됐냐면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하면서 수도권에 30만 가구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분기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4분기까지도 토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외지인들이 당연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토지들 또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의 토지를 일괄적으로 매입하는데 굉장히 힘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30만 가구가 들어설 자리가 과연 어디 있을까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양주라든가 하남이라든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지역들 주변으로 외지인들의 투기 세력이 그만큼 많이 몰렸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포함된 게 LH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이 또 2020년도 8월 달에 발표가 됐죠. 8월 달에 발표가 돼서 이미 5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현재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7만 가구를 또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에 걸쳐서 현재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을 잡기 위해 또 그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택지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벌써 4개월에 걸쳐서 이미 예견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토지를 구입했던 세력들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어떤 형태로 토지를 구입을 했는지 또는 현재 공직자 어떤 신분으로서 그 토지를 구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현재 조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 결과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또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에 그렇게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 중에 서울 지역에도 이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기존 사업 고밀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개발을 하고 3기 신도시에 조금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어떤 개발 효과 이것 때문에라도 더욱더 토지 가격이 월등히 올랐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권별로 부동산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 현재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집값은 63.58% 올랐고요. 땅값이 23.74. 이거는 전국적인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팔도에 있는 집값과 토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도 실제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될 거다라고 저는 예견을 합니다.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정부, 참여정부 때 시절에 그 정책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정책을 그대로 또 현재 적용을 하다 보니 시간은 이렇게 벌써 10년 이상을 흘러버렸는데 똑같은 정책을 또 다시 답습을 하다 보니 계속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 집값이 오르다 보니 공급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겠구나라고 얘기해서 참여정부 시절 때도 뭐가 만들어졌나요? 뉴타운하고 2기 신도시가 만들어졌죠.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집값을 더 이상 잡지를 못하니까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자꾸 이런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니 3기 신도시가 발표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지보상금이 주거복지 로드맵부터 3기 신도시가 따졌을 때 부동산 시장 당연히 자극을 합니다. 주변 부동산 시장 자극을 하고요. 토지보상금의 절반 정도는 부동산에 재투자가 되고요. 바로 인근 지역에 재투자가 됩니다. 대토보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서도 봤을 때 부동산 가격 오를 수밖에 없죠. 또 신규 공급택지지구 보상이 시작되게 되면 투자 수요는 국지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은 엄청나게 또 벌어질 거고요. 노무현 정부 2기 신도시라든가 혁신 기업도시 보상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던 현상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기 세력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 자체를 조금 더 처음부터 조금 잘 가다듬어서 진행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발현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이 어떤 형태로 갈지 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떤 형태로 수습이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